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 오늘은 94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형 문제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바로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 나누기인데, 우리가 이번 단원 자체가 설명하는 글을 읽고 글을 요약하는 단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설명하는 글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읽었던 설명하는 글을 한번 거기에 대한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자, 지금 교과서에는 4개의 그림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각각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에서 보면 이 친구는 어디에서 설명하는 글을 뭐라고 해야 되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가 있죠. 선생님들이 숙제를 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무언가 궁금해서 찾아볼 때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많이 검색을 하죠. 구글이나.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거 4학년 때 배웠어요. 3학년 때도 배웠고요. 이거 뭡니까? 맞습니다. 사전입니다. 사전. 사전에 보면 배 해서 어떠한 뜻이다 어떠한 뜻이다. 사전은 대표적인 설명하는 글이 실려있는 그런 매체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현장 체험을 갔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현장 체험 중에 사실은 박물관 별로 좋아하지 않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면 꼭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설해주는 해설사도 있죠. 자, 여기 보면 어떤 도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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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요? 그렇죠. 종이접기. 종이접기는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설명이 있는 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미니카라고 해서 장난감을 조립할 때 장난감 조립하는 것도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림이 없는 경우 매우 글만 보면 좀 만들기 어려웠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한번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은 언제 설명하는 글을 다른 색깔로 해볼까? 언제 어디에서 읽었는지 먼저 한번 떠올려서 적어보세요. 언제 어디에서. 두 번째, 그게 무엇을 설명하는 글이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설명하는 글을 읽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잠시 화면을 멈춰놓고 한 3분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를 바랍니다. 멈추세요. 자,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쓴 거랑 선생님이 했던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난감을 조립할 때 설명서에서 설명하는 글을 읽었어요. 이름 자체도 이미 설명서예요. 설명서. 이것은 장난감 조립 순서. 여러분은 잘 모르죠. 미니카라는 게 예전에 건전지 넣으면 엄청 빨라가지고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가버리면 다시 잡지도 못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조립 순서가 적혀 있었어요. 이것을 어떤 도움이 받았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없었으면 조립도 못했을 거예요. 순서대로 조립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적었나요? 여러분이 무언가 설명하는 글을 보았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떠한 설명하는 글을 보았을 때 그 내용이 충분한지 한번 다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라는데 요런 거 여러분 해본 적 있죠? 4학년 때 여러분이 아마도 강낭콩 씨앗을 심어서 길러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강낭콩은 아니고 얘는 강낭콩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가 어떤 식물인지는 밑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 식물에 대한 글인데 한번 내용을 쓱쓱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씨앗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놓는다 한다 어쩐다 새싹 채소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하는 글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설명하나요? 그렇죠. 새싹 채소를 기르는 더 정확하게 키우는 방법.
여러분 식물을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이 죽게 만들게 되죠. 물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너무 차갑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식물을 키울 때는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씨앗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놓는다. 여러분 이걸 보면 더 이상 혹시 설명이 필요 없나요? 옆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말하네요. 얼마나 담가 놓아야지? 선생님도 그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생각도 든다. 미지근한 물. 이거 몇 도가 미지근한 거야 대충? 40도? 50도?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적혀 있으면 좋을 텐데.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준비한 그릇에 부드러운 헝겊을 깔고 불린 씨앗을 서로 겹치지 않게 촘촘히 깔아준다. 혹시 이런 데서는 좀 뭐 약간 설명이 더 필요한 그런 거 없나요? 불린 씨앗을 얼마나 담가 놓았는지 잘 몰랐던 그 씨앗을 일단 그렇게 해두랍니다. 세 번째, 종이로 덮어 햇빛을 가리고,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뭐 검은색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물기가 마르지 않게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준다 했는데, 여기 밑에 여학생이 당장 드는 생각이 얼마나 자주 뿌려줘야 되지? 식물이 물을 많이 줘도 여러분 뿌리가 썩거나 해서 잘 죽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싹이 나오면 종이를 벗겨 그늘에 두고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준다. 이렇게 하면 5, 6일이 지나면 새싹 채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글이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네요. 사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이 장난감 조립, 이거 굉장히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설명하는 글이 빠진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무언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설명하는 글을 찾아 읽으라고 합니다. 친절하게도 교과서에 2개의 설명하는 글이 나옵니다. 글가와 글나입니다. 먼저 한번 쭉 살펴봅시다. 글가에서 제목부터 살펴보면, 글가는 국립중앙박물관 이용 안내입니다. 여러분 별로 잘 가지 않는 곳이네요. 국립중앙박물관 발음도 어려워요. 두 번째는 과일 카드 놀이 방법. 당장 어느 거에 더 흥미가 갑니까? 아마 여기에 가겠죠. 우리 요 게임 과일 카드 놀이, 요거 이름도 알고 있는데 할리갈 뭐 그런 게임이죠. 선생님이 특정 상표를 광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름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설명, 무엇을 설명하는 글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은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에는 쉽니다. 그럼 이날은 찾아가면 안 되겠네요. 두 번째,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6세, 선생님 이걸 보면서 6세가 만 6세인지 그냥 6세인지 생일 지나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조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관람 시간이 나오고 관람료는 무료라고 하네요. 이런 걸 보니까 10시에 연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설명하는 글을 보면 9시에는 가면 안 되겠구나, 혹은 너무 늦은 밤에는 가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수요일과 토요일은 21시면 저녁 9시죠. 가면 볼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이 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관람 시간과 관람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하는 글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이 순서가 적혀있는 글 같아요. 순서. 자, 과일카드 놀이 방법. 책상 가운데 종을 놓고 과일카드를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이거 그림이 없어서 선생님이 이 종이 얼마나 큰 종인지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커다란 종을 막 해놓고 하는 건지. 어쨌든 자, 차례에 맞게 카드를 각자 한 장씩 펼쳐 내려놓는다. 펼친 카드 가운데서 같은 과일 5개가 되면 재빨리 종을 친다. 차례에 맞게 먼저 종을 친 사람이 바닥에 모인 카드를 모두 가져간다. 되풀이에서 마지막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게임의 규칙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놀이의 규칙을.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글은 굉장히 보충할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몇 명이서 할 수 있는지, 물론 여러분이 이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잘못 종을 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글, 이것은 무언가를 안내하는 거, 요령을 안내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것에 차례나 방법을 설명하는 것. 이런 설명하는 글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설명하는 글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여러분 집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잠시 화면을 멈춰놓고 설명하는 글이 적혀있는 자료를 한번 최소한 한 가지, 많으면 두세 가지를 찾아오도록 합니다. 시작하세요. 자, 돌아왔나요? 어떤 게 있던가요? 선생님은 주변을 살펴보니까 종이접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접기 어디에 있냐면 색종이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식품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음식 상자를 봤더니 식품 상자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먹을 때 어떻게 하세요, 주의사항까지, 유통기한 이런 내용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설명하는 글이지요. 맞습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약봉투에도 적혀 있어요. 약봉투에도 보면 이 약은 몇 번 드세요, 몇 살까지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야, 이런 것도 찾았군요. 바로 요리책. 요리책에 보면 순서대로 뭘 어떻게 하세요 하는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을 다양하게 한번 자신의 경험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설명하는 글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갈 거면 거기에 관람 시간과 관람 요금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게임을 하거나 만들기를 한다면 그 과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차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서 여기에 적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해보았나요? 우리가 게임으로 친다면 아까 여기는 차례가 나왔으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예요. 방법이나 혹은 규칙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읽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설명하는 글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